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81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째 이야기는 한국인들의 학술 논쟁 2탄에서 인심도심 논쟁에 지금 이게 두 번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내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심 도심설의 문제는 한국 철학에서도 매우 깊은 관심 대상이 되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하고 이입니다. 그래서 이항과 이의는 이기론하고 인심 도심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선에서 거의 끝을 봤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끌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기론이나 이 이심도심설에 대해서는 인심도심에 대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논한 게 거의 최종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항을 한번 볼까요? 이항은 자, 이항은 그의 사상 정계에 있어서 도덕의 영역을 매우 규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의 영역이라는 이 도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강의 내용을 쫓아와야 내용의 줄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도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덕이라는 건 도와 덕이 합쳐져서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도덕은 무엇이냐면은 인간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인데 무슨 관계예요? 바람직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는 도덕을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도는 무엇일까요? 도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도는 나를 아는 것이 됩니다. 곧 나를 아는 게 뭐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아는 것이 되겠죠. 이 깨달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알아서 천리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덕은 무엇일까요? 덕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관계는 우리가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타자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타자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발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솔직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정견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고, 정견이 나타나면 드러났다는 얘기는 내가 기준을 확립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기준이 확립이 되고 나서 기준이 확립된 내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맺는 게 됩니다. 관계 설정.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적선이라고 그래요. 선을 쌓는 작업이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누적이 되는 것이에요. 누적되는 것을 우리는 적선이라고 합니다. 적선.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은, 이때의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관계에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거죠. 따라서 도덕을 해가는 것은 뭐예요? 적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만들어가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도덕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거는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제가 얘기하는 줄거리를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항은 그의 사상 전개에 있어서 도덕의 영역을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고 그랬으니까 이 도덕의 영역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뭐죠? 적선을 중시 여겼습니다. 이때 적선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타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전의 삶이 모습도 그만큼 인심 도심설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를 매우 높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심 도심설이 결국은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리고 발음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가, 이것이 곧 인심 도심설의 핵심적 요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항은 인심이 인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인심이 인욕으로 흐를 가능성 그랬어요. 이때 인욕이 뭐죠? 인욕은 우리가 이기심하고 이기심과 탐욕인데 이 이기심과 탐욕을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작업이에요. 벌어지는 작업. 따라서 인욕이라는 건 뭐죠? 육체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항은 주의 학설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인심과 도심의 문제를 전개를 해요. 그에게 있어서 인심 도심설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 혹은 심리 현상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 윤리라는 건 결국은 뭐죠? 인간과 천인합일의 법칙에 의거한 인간들이 의거한 관계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 따라서 윤리라는 건 도덕과는 차이가 있어요. 도덕은 인간 간의 나와의 관계와 나와 타자들과의 관계인데 특히 그 타자를 어디로 인간의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우리는 많이 도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윤리라는 거는 좀 도덕하고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혹은 심리 현상뿐만 아니라 이 심리 현상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내가 나와의 관계를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맺어지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심리 현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철학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항은 인심은 칠정이 되고 도심은 사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심은 칠정이 되고 그랬으니까 인심이 인욕이라는 것이 칠정이 되고 도심은 결국은 이거는 바른 이때 이 도심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심에서 도심이 드러나고 도심 자체는 발음이에요. 발음. 도심 자체는 발음입니다. 이 발음인데
인심 가운데 발음을 우리는 뭐라고요? 인심 속의 도심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이 인심 속의 도심의 칠정을 우리는 사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심 도심설의 문제를 이른바 사단 칠정설의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심을 인욕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인심을 인욕,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이때 인욕은 뭐로 보냐면 탐욕의 의미로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항의 관점이에요. 왜냐? 나쁜 측면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측면이라는 건 발음이 없는, 바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심에는 바르지 않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심은 뭐가 있냐면 발음이 있고 바르지 않음이 있어요. 바르지 않음을 우리는 인욕 이렇게 많이 퇴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발음이라는 거는 칠정 가운데 우리는 사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정은 뭐예요? 이게 도심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인욕으로서의 인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황의 인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심 도심설의 문제를 이른바 사단 칠정설의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인심을 인욕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인심을 나쁜 측면, 즉 정의 없는 부정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이항은 도덕수양의 학문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을 알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은 이게 수양이죠. 이게 공부 방법, 이게 수양인데, 이 공부 방법의 목적, 학문을 요약하면 뭐예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 인심일변에 속하는 인욕을 막고, 그러니까 인심일변에 속하는 인욕을 막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지 않은 관계의 발생을 막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막는다. 그러고 나서 도심일변에 속하는 이건 뭐예요? 발음에 입각한 그 천리를 보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항의 학문 체계에서 인심 도심설이 지니는 의미는 이토록 매우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쉽게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인심 도심설이 뭐죠? 인심 도심설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인심 도심설은 발음과 바르지 않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발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심 도심설 아닌가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 퇴계가 얘기한 퇴계 이항이 얘기한 것을 율곡 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여졌나 한번 봅시다. 율곡 이는 47세 되던 1582년에 인심 도심설이라는 글과 그림을 그려 당시 임금을 선조예요. 이 선조에게 올리면서 인심 도심설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조에게 올린 게 성악지묘도 있어요. 성악지묘, 이게 정치서적인데 어떻게
정치사적인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 이 백성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성악지묘입니다. 그래서 임신 도심설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매우 논리적이며 명석하게 인신과 도심에 초점을 지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인심 도심설의 문제에서 율곡이는 심성정의 관계를 요약해요. 지금 보세요. 마음심자의 날생자, 마음심자의 맑을 청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공통의 관계가 뭐예요? 이 관계 중에 공통의 관계가 뭐죠? 공통의 관계는 마음으로 모두가 관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모두. 그러니까 얘는 마음심이라는 본체에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얘는 본체의 맑음을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정의예요, 정. 그래서 마음이 성정을 통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과 정을 이 관계를 맺는데 이게 얘가 얘네들을 주도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통성정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밑이에요. 이 밑인데 우선 심통성정의 의미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것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통성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 이 성이란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작업이죠. 드러나는 것이고, 정이란 마음의 맑음, 이 마음의 맑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은 본연지성에 따른 것이 본연지성이니까 마음의 본체의 모습이죠. 마음의 본체의 모습인 본연지성에 따른 것이 각각의 만물에게 드러난 기질의 발음에 해당이 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질의 발음이 되며,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기질의 모습은 내 신체에 있잖아요. 신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발음을 행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해당이 되며 정은 본연지성의 본래의 본체, 마음의 본체의 맑음을 각각의 기질에서 발음으로 보존되어 있다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맑은 상태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타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성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마음의 본체에 따른 것이 각각의 만물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성과 만물의 성은 이게 모두 같습니다. 이거예요. 같습니다. 예. 왜? 이 성이라는 것은 본래 본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내용들이 각각에 들어가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고 그 유교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 하늘의 이치에 따른 천리의 속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각각을 얘기하면 이때 드러난 각각을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각각을 얘기하면은 그거를 통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조리가 되는 거예요. 조리.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성은 본연지성에 따른 것이 각각의 만물에 드러난 기질이 발음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 드러난 기질이 발음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밖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은 본연지성의 맑음을 뭐예요? 지금 맑음이라는 거는 이 우리의 각각 만물에 드러난 기질의 발음이 맑음을 각각 기질에서 발음으로 보존되어 드러나는 상태. 이거는 드러난 상태고 이거는 뭐죠?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얘는 미발이라는 거예요. 미발. 이건 미발이고 이거는 기발이라는 거예요. 성은 미발이요, 정은 기발입니다. 이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볼까요? 그래서 사람의 정이 발동할 때 도의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도의를 위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며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며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측은하게 여기며 의로운 것이 아님을 볼 때 부끄럽게 여기며 종묘를 지날 때 공경한 것 등이니 이것을 모두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이게 사단이죠.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며 나라에 충성을 하고 어린애가 측은하게 여기며 그러니까 측은지심이고 의로운 것이 아님을 볼 때 부끄럽게 여기며 이거 수호지심이죠. 이건 공경하는 것이고 이건 나라에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사단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도심이 되는 거라고 해야죠. 또 정이 발동할 때 몸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몸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배고플 때 먹으려 하며 추울 때 입으려 하며 힘들 때 쉬고자 하며 정기가 성하면 이성을 생각하는 것 이것 등이 이것이니 이러한 것들이 뭐죠? 몸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 나타나는 것은 육체가 추구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심이라고 해요. 인심. 자, 몸을 위해 나타나는 것은 한편으로 발음에 따른 중용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우침이 있는 과부족이 있는데 부족함과 과욕은 자신의 발음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인 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인심은 정과 부정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정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을 행하는 방법은 뭐예요? 중용이란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이상에서 본다면 인심과 도심이란 사람의 심리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여기 보세요. 사람의 심리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100% 온전히 이게 심리작용일까요? 심이라는 게 마음의 이치의 작용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이치에 따른 작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라고 하면 일치가 되니 그거는 그래 인정할 만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발음에 따른 중형을 지키느냐 아느냐로 보는 것이 마음의 이치에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앞서 설명을 했잖아요. 만약 발음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중형이고 바르지 않는 지키는 거는 이건 마음의 이치에 맞지 않고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정에 해당이 되고 얘는 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마음의 본체는 성인데 이 경우는 마음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미발인 것이고 여기 나왔네요. 미발인 것이고 마음의 작용이 정이 되어 발동하는 것은 기발인 발동해서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미발의 상태니까 이거는 도심이고 이거는 기발의 상태니까 인심 또는 도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인심 이때의 도심은 제가 보기에는 본체 마음의 본체의 도심과 인심에서의 도심 발음을 보존하는 이 도심과 이게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왜 그러냐면은 마음의 본체의 도심은 큰 이치이고 지금 얘는 뭐예요? 마음에서의 발음을 보존하는 거는 일종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뭐죠? 조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랬을 때 인심의 발음과 도심은 일치가 되니까 이 문장에 있어서의 하등의 이상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심리했을 때 이 심리도 이 마음의 이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에 있어서의 그 심리로 정의되는 개념이라면 그거는 애매성이 있습니다. 애매성이.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면에 서양 철학의 개념을 빌려서 이것을 생각하면 각각의 만물에서 아직 발동하지 않는 상태, 미발이죠. 미발의 상태인 성은 마음의 본체, 즉 성은 잠재적인 가능태로 있는 것이요. 발동의 상태, 기발이죠. 기발로 전환한 마음의 작용, 그것은 정이죠. 정은 현실태로서 이것이 인심과 도심으로 불린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갖고 이거는 배분이라고 하죠. 이게 크게 분리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태에도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음과 바르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때 현실태의 발음은 도심과 일치를 합니다. 발음은 이건 뭐죠? 탐욕과 이기심인데 이것을 우리는 인욕으로 통칭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곡이인은 또한 인심도심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와 연결시켜 다음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선이라는 건 발음을 지켜나가는 거고 악이라는 거는 부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정과 부정의 의미로. 그래서 도심은 순수한 천리인 까닭에 착한 것만 있고 그러니까 발음이니 이 발음은 선과 동일하고 이 선은 행위로 따지면 얘는 의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심은 뭐예요?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습니다. 라는 이때의 천리는 발음이고 이때의 인욕은 바르지 않음이죠. 이게 바르지 않으니까 이건 탐욕과 이기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 인욕과 도심이라는 게 같이 섞여 있는 게 인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땅히 먹을 때 먹고 마땅히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어야 하는 것은 성현도 면할 수 없는 바이니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순리라고 하잖아요. 순리. 이 순리를 따르는 것이니 이는 곧 천리요 음식과 성욕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 즉 과하거나 지나침이 있다면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정. 그걸 우리는 탐욕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흐르게 된 것이니 이것이 곧 인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욕은 결국은 뭐예요? 바르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고 바르지 않은 것은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은 인심 도심과 선악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도심은 오로지 선이요 인심은 선과 악이 모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심과 도심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윤리적 수양면에서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악, 부정함을 바름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극기가 필요하고 수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해주는 작업이 뭐예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하나로서 뭐를 요구를 해요? 유기에서는 얘를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이는 사람의 기질이란 고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의 선택은 뭐예요? 바름이냐 바르지 않음이냐 이거죠. 근데 바름을 선택하면 이거는 굳이 다른 작업이 필요 없고 이것을 확장시키는 맹자에 의하면 호연지기와 같은 그러한 기세만 올려주면 될 뿐인데 바르지 않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뭐를 통해 교육이나 아니면 기타의 이 극기나 수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질이란 고칠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도덕성은 함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자 이제 볼까요? 태계 이항과 달리 율곡이는 사단이 도심인 것은 가능하지만 칠정은 인심과 도심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러한 주장은 이의 철학 체계에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칠포사론을 나오게 했고 논리적인 구제에서 유래를 합니다. 나아가 율곡이는 인심과 도심은 서로 시작과 끝에 관계가 있다는 이른바 인심, 도심, 종시설이라고 지금 봐요. 그래서 인심, 도심, 종시설 이거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에서 이게 비롯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인심, 도심, 종시설은 결국은 인심과 도심은 서로 쌍립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인심이던 것이 나중에 도심이 되고 처음에 도심이 된 것이 나중에 인심이 된다는 설. 이 얘기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하다가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심과 도심의 상호작용을 밝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심, 도심, 종시설은 다른 유학자들에게 찾기 어려운 독특한 주장이라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좋은 짓도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비어있는 것, 사람의 마음 본래 비어있는 것, 허령한 것, 비어있는데 굉장히 맑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맑은 것, 허령한 것, 이거는 선하고 맑은 것이기에 빈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본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비유를 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비었다는 실제는 무엇인가? 꽉 차 있다는 것이다. 맑은 것이, 선한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미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발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음이 우리한테 각각의 만물에 내재됐을 때는 선으로 내재되어 고 얘가 행위로 되면 의로 드러난다. 그럼 발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면은 이 발음이라는 건 일지 상태의 것을 우리는 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지 상태가 뭐죠? 이거는 전일해서 거기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한 상태의 것으로 일로죠. 일로 한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한 길에서 외도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발음의 길로만 쭉 가는 것을 우리는 일지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깥 세계와 접촉에 따라 꽉 찬 무엇인가가 움직이게 되는 바, 그때의 지각이 육체적 감각을 따라가면 인심이고 의리를 따라가면 도심이 된다. 자, 이게 지금 율곡이 얘기한 거죠. 이러한 것을 현대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이렇다고 합니다. 인심은 감성적인 것이요, 도심은 이성적인 것이다. 감성적인 욕구를 옛사람들은 인욕이라고 불렀고, 이성적인 도의를 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욕구, 즉 인욕 자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했던 학자들은 퇴계 쪽이죠. 퇴계 쪽들은 이를 가능한 한 억제해, 그러니까 극기를 하여서 현실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윤리적 이상으로 여겼다라고 했으니 극기 복례를 최상의 수양 방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욕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방향으로 이론을 전개했고, 이는 현실적인 인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극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이는 인심의 유선유와 인심에는 유선 바른과 바르지 않은 정과 부정이 있는데, 이때의 정한 측면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으며 주로 악한 것, 이 부정한 것은 잘 살피고 조절해 통섭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통섭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유교에서는 이것을 통섭하는 방법이 뭐죠? 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기론에서는 율곡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발이성 일도설입니다. 기가 발해서 이가 탄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육체가 어떤 것을 드러내는데 이 드러나는 것이 발음을 지키도록 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이가 올라탔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도설 그런 거예요. 발현하게 하는 원인은 이지만 실제 발현하는 것은 기일 뿐입니다. 라는 인식으로 인해 인심과 도심은 가치라는 측면에서 대립하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은 인심에서 출발하여 도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도심에서 출발하여 인심으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이게 인심 도심 종시설이죠. 수양을 통해 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의 수양이라는 것은
극기 복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계 성혼, 성혼이라는 사람이 이황의 관점을 수용을 해서 기가 바라서 이가 타는 것, 이것은 기가 바랬다는 얘기는 칠정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의 인심이 욕구가 섞여 있는 마음인데, 이 욕구가 섞여 있는 마음이 이가 타서 뭐예요? 부정을 못하도록 하고 이게 바름의 길로 가도록 바름의 길을 보존토록 하는 그러한 것이 기발이 이승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발이 기수지라는 거는 이가 발해서 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라는 얘기는, 이가 발했다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발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발음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기다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기가, 이 육체가 여기에 사단에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기발 칠정 인심이고 이발 사단 도심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게 인심은 욕구가 섞여 있는 마음이라 인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도심인데 순순한 마음이기 때문에 동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다산 정약용에 의하면은 심성론의 관점에서 이 인심 도심에 대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한 게 있어요. 주자의 이기론, 즉 천리설과 이기설을 전면 거부를 해요. 정약용은. 그러면서 천명이 도심에 있다는 입장을 취한 정약용은, 천명이 어디 있어요? 도심에 있으니까 발음이 유지된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도의지성과 이게 발음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도의지성은 발음이요, 발음은 우리의 내재된 선이요 행위로 드러나면 의입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우리는 발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수지성은 지금 바르지 않은 부정을 얘기하고 부정인이 불선이 되고 불의가 되죠. 이것은 발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은 이욕 중에 이기심과 탐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양성이 있음을 밝히면서 천명을 도심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인심으로, 윤리적으로는 정명으로 보아 백성을 위한 군자의 사명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자의 사명은 뭐죠? 도심을 지키고 인심에서 발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니 정명을 따르는 거고, 정명을 잘 따르는 자를 우리는 성인이라 하고 성인을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이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랬어요. 또한 군자의 사명을 다한 자로서 성인을 신격화하는데 반대하고, 그러니까 성인은 신격화가 아니라 일반화를 해야죠. 일반화를 해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인은 신격화가 아닌 일반화를 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되죠. 평범한 사람. 모든 평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이 성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율곡이. 다하면 성인은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성인 즉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수기의 완성은 수기 아닌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의 공동체의 단초이자 조화의 질서에 맞는 사회의 구성원이 됨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개인들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수기 안인을 한다는 얘기죠. 수기 안인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리 이탈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행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심도심설을 얘기를 했지만 인심도심설의 핵심은 뭐라? 자리 이탈을 행하는 거. 이게 우리는 인심도심설의 실천의 방법이 이거입니다. 인심이 바른 인심이고 도심이 드러나는 바른 형태가 자리 이탈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천을 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수기 안인이 이루어집니다. 수기 안인. 나는 닫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편안해지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기, 수신, 제가 취급, 평천하를 이루는 단초는 어디에서 있다? 수신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약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부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